자,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가 많이 풀렸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해제가 되고 이제 각국의 하늘길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유독 중국만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코로나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늘길을 닫아야 된다고 지금 얼마 전에 미국 전세기를 입국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눈에는 눈. 그래서 중국의 어떤 중국 전세기를 입국 금지를 시켰어요. 자, 이제 보면은 제 생각에는요, 지금 중국이 약간 뭔가 미국과 각을 좀 세우려고 본격적으로 각을 좀 세우려는 상황에서 어떤 글로벌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국가는 그 톱니바퀴 좀 서로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문제가 되고 해서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한쪽 그러니까 모두가 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쨌든 제일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호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때 증폭됐던 어떤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후유증, 전 세계 후유증,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 돈을 푸는 정책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지금 많이 곤란을 겪고 있고 골치가 아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을 당연 자유무역, 그 경제무역 이런 부분에서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좀 힘든 시간을 견딜 각오를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요의 어떤 한 축인 어떤 중국에서 어떤 본인들의 수요를 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약간 중국의 의도가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어떤 중국의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네, 그런 부분에 관련 드렸는데 약간 그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와서 왜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의도되어 있고 어떤 자국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금융 상황, 부채 상황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 하고도 플러스로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외교적으로 지금 남중국해라든지 어떤 대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들 그러니까 중국 단독으로는 미국과 싸움을 걸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때 중국에서 같이 이제 좀 말썽을 일으킨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미국과 갈등을 빚고 틀어지고 어떤 사이가 좀 멀어진 어떤 그런 효과? 그런 걸로 인해서 자국의 어떤 입김을 좀 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면서 니네들 우리들한테 좀 수틀리게 우리들 서운하게 하면은 니네들도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를 지금 시기에 실행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이 와중에 대만 갈등도 많이 빚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갈등은 빚지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갈등을 서로 빚지는 않아도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런 간접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쪼잔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소소한 보복 아닌 보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한동안은 본인들의 어떤 외교적이나 경제적이나 혹은 자국의 어떤 부채나 그리고 자국민들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렀을 때 지금의 어떤 외톨이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은 워낙 또 땅덩이가 크니까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전 세계로부터 어떤 고립되고 또 어떤 자국의 어떤 그런 목리라든지 다른 나라의 영토를 탐한다든지 이런 어떤 야욕 이런 것 때문에 주변국들에게 따돌림을 지금 받는 분위기로 미국 주도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따돌리면 따돌려라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겠다라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철저하게 내가 외톨이 됐을 때 얘네들이 어디 잘 되나 보자 라는 식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한테도 좀 보여주고 어떤 그거를 다른 세계에서도 우리 중국이 미국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쪼잔한 보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주변국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변국들은 일단 이 기회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중국 외에도 대체할 만한 나라 베트남 같은 대체 생산 기지나 이런 부분에서 의존할 거 나눠서 정가시켜서 어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삼고 각국 주변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요. 이런 각국 주변국들이 말레이시아나 이런 국들이 이 중국을 철저하게 지금 따돌려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그 비율을 서로에게 나눠 가지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점점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중국이 이제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그래야. 왜냐면은 본인의 어떤 중국은 약간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본인의 어떤 무력이나 힘을 과시했을 때 상대방이 쫄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하고 더 자기의 꼬봉으로 알고 속국으로 알고 함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주변국들이 이거를 철저하게 좀 중국 의존도를 서로 협력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변국도 주변국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목매지 않고 주변국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힐 수 있는 요인만 지금 제공하는 꼴이구나 라고 해서 제풀에 지쳐서 항복하고 나오게끔 주변국들이 이제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런 자발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벌써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일환으로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베트남으로의 글로벌 기업들의 이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자, 베트남은 어떤 나라죠? 중국과 전쟁에서 중국을 몰아낸 나라예요. 그리고 각국과 미국 심지어 철저하게 끈질기고 철저하게 저항하는 민족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의 어떤 독립성과 주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짜 소중히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들이 어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타격이 있는 게 크니까요. 그래서 베트남에 안심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더 이전을 하고 더 가고 또 베트남에서 털을 감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중국의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목리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무시해도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중국의 어떤 무덤을 자초할 것이다. 중국의 어떤 본인이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본인이 손해보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거는 전혀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도 혹시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이시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자국민이니까 외국인이 더 이상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고 또 주변 국으로 많이들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로컬 기업들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빨리 나오시는 게 좋고 앞으로 중국은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나 수요적으로 어떤 태클 아닌 태클을 좀 걸면서 좀 딴지를 좀 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그쪽에 의존하지 않고 그 앞으로의 전략을 구상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